여러분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페이지 68페이지요. 이제 물권법을 한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권법이요. 자, 1번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죠. 지금 여기 보면요. 물권에 관한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물권의 개체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요. 71페이지 10번까지 가요. 물권의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물권법 전체를 지금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다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1번 볼까요?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줄고요. 일부 동그라미하고 점유취득시효 줄고요. 점유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써 점유에다가 써 동그라미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X. 토지의 일부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등기는 부동산 1등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는 안 돼요. 2번요. 일동의 건물 일부죠. 일부. 그래서 구정이용상 줄고 독립성이 있으면은 맨 끝에요.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뭘 한다? 이퀄 구분 소유권 이렇게 해요. 구분 소유권. 가로 열고 닫고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는 일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권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3번은요. 미분리 과실이죠.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 그러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죠. 독립한 부동산. 명인 방법에 의해서 독립한 부동산.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로 되죠. 4번은요. 토지에서 벌채됐죠. 벌채가 됐다 그러면 이런 뭐예요? 그것은 동산이죠. 동산이기 때문에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동산이죠. 분리가 됐으니까 동산. 5번은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죠. 경작하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을 경작?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연히요.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틀렸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써 거기다 농작물을 처분 시 처분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처분.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을이 그걸 병한테 팔고 싶어. 그럼 병한테 팔고 싶으면 뭐를 해?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입간판 세워가지고 을이 병한테 팔았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 그런데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무단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단 경작이요. 그다음에 뭐가 무단 식재라고 하는 거 나무를 심는 게 있잖아요. 무단 경작 그러면 누구의 소유이죠? 경작자 소유다. 열은요 누구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안 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작하는 것하고 식재하는 거 다르죠. 경작을 하면 그 자체가 경작자 소유가 돼.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독립한 토지와 독립한 뭐가 된다?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무는 토지 소유자가 나무는 갑이 심어서 을이 심어서도 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토지에 부합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2번 한번 보시면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이렇게 물권이 있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이 있고 그래야 뭐가 있다?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 그래서 소유권, 제한물권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 한다? 본권이라고 하죠. 제한물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들어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본권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에 속한다? 본권에 속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원천이죠. 원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 사도 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4번 공원 이용권이죠. 가운데 4번에 공원 이용권은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관습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5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이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을 양수했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를 경려받지 않아도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OX, X, X 이렇게. 자, 3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전세권은요.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용익 물권은 존속기간 동안, 담보 물권은요. 존속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시. 알겠죠? 2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고. 3번 보세요.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 우리가 일관익명 청구가 뭐죠?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건물이 없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이 그 말이잖아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 갑이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공유자 중 1인이 1인 동그라미 지역권을 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한다. 다른 공자가 취한다.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5번은요.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줄과 인용 유치권 항변을 인용 다른 말로 유치권 항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원고 패소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동시행 항변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뭘 한다? 점유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인데 사용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죠. 자, 두 번째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는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세 번째요. 유치권 항변이죠.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을 행사했냐 안 했냐? 항변했냐 안 했냐? 행사했다. 그럼 무슨 판결? 상환 급부 판결.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을 하고 항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든가 또는 뭘 한다? 피고 전부 무슨 판결? 패소 판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요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다 그랬죠. 인용됐다. 그러면 항변권을 행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판결한다? 상환 급부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변권과 유치권에 관한 것 알겠죠? 그래서 항변권은 채권이고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틀렸죠? 안 했죠. 아까 한다 안 하다가. 자, 지금 보면 몇 번이냐면 2번 보면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그럼 지상권 등기가 없다 그러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상권을 취득을 못해. 지상권 등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을 뭘 한다? 등기가 없으니까 지상권 등기 없이도 줄고 거기다가 양수인은 지상권자 X. 양수인은 지상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갱신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갱신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건물 양도인의 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 행사. 자기가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중매매할 때는 기억나요? 이중매매할 때 제1매수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제2 매수인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해서 말소. 마찬가지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그 지상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요.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줄고 식재, 권원 없이 식재.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임야 소유자. 거기다 쓰고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2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지상권을 포기하면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게 돼?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자기 멋대로 지상권을 포기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 3번 시험에 잘 나와. 전세권이 법정갱신 앞에다 써. 전세권 앞에다 써. 뭐라고 써야 돼? 토지라고 써야 돼? 건물이라고 써야 돼? 건물이라고 써야지. 건물. 왜? 토지는 법정갱신한 게 없어. 뭐만 있다? 건물만. 건물만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줄고 법정갱신이란 말이 뭐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바로 옆에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처럼 정답이 틀린 걸로 잘 나와. 알겠죠? 법정갱신은 법정은 등기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인생 끝났어.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요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되지만 누가 직접 점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맨 끝에 행사할 수 없다. 5번 부동산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누구한테 기속된다? 동일인에게 기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만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여러분 5번이 뭐죠? 5번은 지금 혼동을 얘기하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여러분 이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의리 소유자가 되고 임차권은 없어지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의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여기 병이죠? 병이 뭐다? 저당권자죠.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저당권이면?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여기에 저당권자죠?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거 우리 후순위를 뭐란다? 이해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번은요 틀린 것은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차권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의리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보통 임대인이죠. 이런 임대인은 보통 누구죠? 임대인은 보통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죠. 임대인은요. 보통은 알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점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등기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임차인이 지금 뭐라고 했다?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은 점유가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점유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다? 임대인의 권리를 뭘 한다? 대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위 행사.
그럼 등기랬죠? 등기. 임차권 등기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임차권의 기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제거, 그러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임차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점유했느냐, 점유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등기를 했느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좀 이해되셔요? 알겠죠? 임차인이 이렇다고. 왜 여기 봐봐. 그럼 이상하네. 여기 왜 방해 예방, 방해 제거만 있고 반환 청구권이 이거지,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요, 거기서 누가 하냐? 임대인이 행사를 해. 왜 임대인이 행사하냐? 임대차는 임차인이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임대인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하면은 임대인이 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누가 있다? 누가? 임대인이 행사를 해. 그래서 임차인은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등기가 대항력이 있을 때만 대항력. 그래서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제거, 방해방을 하고, 만약에 등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를 뭐 한다?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인은 목적물의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 요청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 뭐다? 예방과 함께 거기 치워야 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뭐라고 그래? 담보. 왜요? 지금 염려가 있는 거지 침해가 있는 건 아니죠. 침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그 다음에 예방 및 그러면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 또는 이렇게. 알겠죠?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정답 빨리 틀리다? 2번. 자 3번은요. 점유권이죠. 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은 동산이죠. 동산은 뭐로 한다? 인도.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뭐? 등기.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4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4번은 뭐라고 그래?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일권주의. 의야, 의.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에요. 물건이 하나죠. 소유권이 2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저작권이 1번 저작권, 2번 저작권, 1번 저작권이 2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1번 저작권 있어 몇 번? 2번, 3번. 순위가 같은 것이 2개 있을 수 없다고. 알겠죠?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여기 등기가 되면 뭐가 있다? 대항력. 등기된 임차권 줄고봐. 거기서 대항력 발생이죠. 그래서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 대항력이 있다. 자, 그다음에 6번이요.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에요. 물권이 아닌 것. 이런 게 시험에 더 잘 나오고. 이게 뭐 웃기죠. 물권이 아닌 것 정답 몇 번이다? 원청권이지 뭐예요? 알겠죠? 광업권, 광업권은 광업법, 어업권은요 수산업법. 수산업법의 어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뭐죠?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정답 1번이죠. 7번 옳지 않은 건요. 환매는 뭐다? 채권이지 뭐예요? 채권. 양도담보권은요. 양도담보권은 참 이게요.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 간수상보험지상권 이 모든 건 다 뭐다? 물권이죠. 물권. 그런데요. 근저당권, 유치권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고 관습법상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양도담보권은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되죠. 그런데 환매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권리의 순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권리의 순위 봐봐. 여러분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오케이, 물권이 우선하죠?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최우선 면제죠? 자,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 먼저 등기된 사람. 자,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당권은 같은 순위, 1순위가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순서를 달리해서 두 개 있을 수 있다. 2번, 동일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지상권. 줄거 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지상권 그러면 저당권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은 몇 번이에요? 오케이. 자, 봐봐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 지상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 이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 기억 안 나요? 나죠? 제3이 여기 빠졌어 또. 제3취득자. 그러니까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매수인. 그것을 뭐란다? 제3취득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저당권이 뭐다? 저당권이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란다? 소멸하죠. 경매가 되면. 그래서 지상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기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의 실행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 하죠. 그럼 우리가 다른 물권하고 우열을 삼을 때는 본등기 할 때를 가지고 우열을 정해요? 가등기 할 때를 가지고 정해요? 가등기한 시점에서 줄 그시고 우열이 정해진다. 그래서 거기요. 본등기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본등기 하면 돼 있어? 거기다가 줄 긋고서 물권 변동. 본등기 하면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이 발생해. 물권 변동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4번 볼까요? 4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 줄고. 그래서 3년 퇴직금, 3월의 임금, 재해보상금. 3년의 퇴직금, 3월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다. 이런 어떤 경우를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3년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우선한다. 다 똑같아. 3월의 임금은 우선한다.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5번. 주택임자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맞아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줄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자, 5번이니까 왜 5번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참 애매한 말.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는 참 애매한 거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여러분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하면 언제? 그 다음날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여기요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죠?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얼마냐는 중요하잖아.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대항요건. 지금 여기 대항요건 갖췄죠? 그 다음에 뭐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럼 지금 대항요건을 갖췄단 말인데 확정일자가 있단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를 따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최우선은요? 최우선은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대항요건을 갖추고 소액이야 돼. 소액이야지. 서울에서는 1억 이하여야 되지. 1억이 넘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보다 빠르다 늦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소액이다. 소액이면 당연히 저당보다 빠르죠. 소액이면 이것이 소액이냐 아니냐? 소액이냐 아니냐? 소액이면 당연히 누구보다 빨라? 소액이면은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저당권보다 뭘 한다? 우선하죠. 소액이 아니다. 그럼 많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확정일자와 저당권
등기를 뭘 한다? 비교해야 돼, 비교. 확정자. 근데 여기서 지금 확정자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뭐를 줘야 되냐? 소액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소액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이지, 이 말은. 50%는 맞고, 50%는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우선 지금 이해됐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좋아. 알겠죠? 그래서 난리 날 뻔해서 지금 한 번 더 설명해야 돼. 알겠죠? 썰 얘기한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학생들이 왜냐면 이걸 정말로 시험장에서 딱 지문을 딱 보고 응용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응용력이 생기려면 지금은 여러분들 응용력이 생기지 않지만 9월달 되면 이 정도 응용력이 생겨요. 생기는데 이것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생각을 막 이리저리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순간적으로요. 이렇게 된가 저렇게 된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알겠죠? 자, 요 9번 보셔요.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알겠죠? 자, 요 9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 OX, X죠. 그 다음 줄고요. 을에게 등기 없이 맨 끝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우리는 무슨 주의도? 형식주의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 박스. 명인방법은요 3가지를 써. 명인방법 박스 했어요? 자, 명인방법 먼저 특정성. 특정해야 되고요.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계속성. 계속돼야 돼. 3가지. 계속 특정되고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계속이 돼야 돼. 알겠죠? 특정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속성. 3가지. 특정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렇게 3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뭐를 했죠? 지금 뭐 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인생 끝났네, 그러니까. 알겠죠? 특정하지 않고 명인 방법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맞죠? 3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독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번 임목이죠?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것을 뭐란다? 임목이라고 하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임목은요 등기하니까 별개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옆줄 긋고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목적 X.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목적 X. 왜요? 우리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명인 방법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는 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는 채 병에게 매도했다. 그럼 봐봐. 내가 그럼 뭐라고 했죠? 봐봐. 여기 지금 딱 보면 이렇게요. 갑의 토지에서 을이 임차인이요. 그럼 임차인이 여기다 쪽파를 심었죠? 쪽파를 심으면 쪽팔이지만 이건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임차인. 임차인 이것을 병한테 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데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못하니까 뭘 한다? 명인 방법에 의해서. 명인 방법 뭐다? 입간판 세워가지고 원래 땅 주인은 갑이고 임차인 을이 이것을 경작했는데 이것을 병에게 처분하여 현재 공작물의 소유자는 병임을 확인함, 이렇게 써놔야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야만이 된다. 그래서 명인방법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10번은요.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물권의 객체 1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을 먼저 봐봐. 물권의 객체가 뭐예요? 물권은 뭐가 물권이죠? 물권은 누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물건이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물건은 뭐다? 물건은 세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돼. 먼저 물건은 현존해야 돼. 현존성,
그 다음에 특정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요, 지금까지 뭘 보면 독립성이 있으면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말 써, 안 써? 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이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지금요, 여러분요, 70페이지 봐. 여기 봐요. 현존성하고 특징이 뭐냐면 이게요. 현존성. 여기요. 현존하지 않으면 현존하지 않으면 채권은 현존하지 않아도 성립을 해요. 그다음에 물건은요. 현존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러면 현존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분양계약이잖아요. 건물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분양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분양계약은 성립하죠. 채권이 뭐냐? 분양계약이잖아. 계약. 분양계약은 할 수 있는데 여기요 등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권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뭐는 가능해? 채권은 성립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특정성이죠. 특정성에서 뭐가 나오냐? 집합물이요. 집합물은 뭐냐? 양어장 내 뱀장어 새끼 전부 이 말이죠. 뱀장어. 알죠? 이것을 뭐라 한다? 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는데, 동산 양도 담보 봐봐.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가, 실뱀장어가 수억 마리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건이라고 해서 동산이니까 하나 핀셋으로 꺼내가지고 이놈 해가지고 한 마리 하고 이름을 썼어.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다시 들어가. 양어장 안으로. 그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꺼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지 말고 특정하는 거예요. 특정 뭐다? 주소하고 장소하고 범위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번지에 있는 양어장 안에 있는 필뱀장어 전부 이렇게 딱 특정. 그걸 특정이라고. 특정. 범위하고 장소하고 수량. 범위, 장소, 수량을 특정을 해. 그래서 이 전체를 실뱀장어 2억 마리 이 새끼 이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가지고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양도담보. 이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러면 돈사. 대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대지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가지고 축협에다가 돈을 빌릴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소우리 있죠? 우사 소우리 안에 들어있는 소 전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특정성이 있어야 돼. 그 특정을 말해. 종류, 장소, 수량으로 특정을 해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독립성이죠? 독립성은 뭐다?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을 때 독립성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뭐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하고 독립이다. 2번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렇게 나왔죠. 토지 동그라미 토지. 지전이라고 써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전 써봐.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 건물 동그라미 해봐. 전세권이죠. 전세권, 알겠죠? 그래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일필의 토지 일부 위에 저당권 안 돼. 저당권은 뭐죠? 일물 일권주예요. 일물 일권. 그러니까 일부에는 저당권 절대 안 돼. 아파트 분양권 줄고 소유권의 객체 줄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아파트 분양권은 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소유권의 객체 줄고 우리 봐봐. 여기 우리 물권이 소유권이죠? 물권은 뭐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해. 물권은 물건이에요. 그건 지금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다, 권리다? 권리죠, 권리.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권리.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권은 왜 소유권이 아니지? 민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지. 다른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 소유권을 인정하죠? 민법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민법상으로 소유권은 뭐만 된다? 동산, 부동산, 물건만 돼, 물건만. 민법상의 소유권. 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물건을 뭐다? 동산과 부동산을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특정성을 상실한다? 말도 안 돼. 이런 봐봐. 양어장 안에다 뱀장어가 있다. 한 2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도담보를 했어. 돈 빌려주고 양도담보 설정했어. 그런데 뱀장어가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다 팔아가지고
다시 어때요? 부화시켜서 다시 또 새로운 변장을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어장을 계속 어떻게 한다? 키우면 내다 팔고 다시 또 부화시키고 키우면 내다 팔고 부화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양도담보를 설정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구성물에 변화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현재 양어장 전부 위에 양도담보권이 미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특정성을 상실한다. 노. 특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에요. 개수하고 관계가 없다. 뭐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범위하고 장수하고 종류를 특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하기 때문에 상실한다. 틀렸어요. 상당히 이것은요, 조금 약간 5번은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런 뭐냐면, 물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뭘 보냐? 물권의 총권을 잠깐 봐. 물권의 총권. 11번부터. 알겠죠?